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많이들 가 계시고요. 어제 그제 보니까 미국에서부터 소식 전해분은 계십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합니다. 저는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이성 대표가 어제 새벽에 또 응급실이 아니라 6시부터 병원 다니려고 했더니 우리 피디님이 지금 걱정하시냐. 얼굴이 왜 또 빨가시냐고. 이게 워낙 아픈 게 이제 회복 단계에 좀 들어선 건가? 네, 이제 좀 회복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어제 이제 같이 회식을 하고 들어섰습니다. 고기를 못 먹어서 그러지 않았나. 독감을 회식으로 이겨내는. 독감을 걸었던 사람이 회식을 해요? 어제 회식을 1차, 2차로 할 뻔했어. 하마터면. 야, 이거는 방송 끝나고 2시부터 또 할 뻔했어. 이거는 아니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저께 광고기 부탁을 드렸잖아요. 네네. 우리 여기 좀 써달라고. 네. 그때 한 분도 안 쓰신 것도 실망스럽지만 쓰신 분들한테는 배신될 뻔했네. 왜? 한 분도 안 쓰셨어. 우리 격려의 말씀. 그러니까 격려를 안 해주는 거지. 팟빵에 좀 써달라 했더니 한 분도 안 쓰셨는데 한 번도 안 썼어. 오늘 한 분 뭐라고 쓰신 분 있는데 약간 다른 걸로 쓰셨고요. 이성원 대표의 쾌차를 바라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런가? 뒤에 혹시 그게 안 올라간 거 아니야? 뭐야? 2부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2부에 그게 안 올라갔죠, 그 글이. 그런가? 그 내용이 안 올라갔지, 방송에는. 아니, 일부에 산 것 같아. 일부에서 했나? 내가 어쨌든 들어보고. 하여튼 이거는 정말 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오늘 시장, 미국 시장이 3일 만에 좀 반등을 좀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조금 분위기가 좀 탈 줄 알았는데요. 역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오늘 출연자분도 얘기했고요. 엊그저께 전지현님도 얘기했다시피 미국과 우리는 전혀 여기 상관관계건 정해 상관관계건 아무런 상관관계 없어.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보고 있어요? 일단 상관관계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건 이제 외국인이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선물만 지금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지금 관심이 없고, 이제 금리에 대한 인하에 대한 얘기가 시장에서 이제 계속해서 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환율이 이제 급등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채권 쪽에서 이제 채권 수익률이 내려가고 있고, 이런 이제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오늘 증권주가 올라오는 것도 이런 것들을 좀 배경으로 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게 되면은 거래소 순환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화학주 순환매 돌고 이런 식으로 순환매 돌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낙폭과대 자동차 오르고 증권 오르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증권주들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생각보다는 나쁘진 않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워낙 이제 컨센서스 하향 조정이 계속해서 됐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다. 어제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한 거 제일모직 상당히 괜찮았고요. 호텔신라는 오늘 보게 되면은 나쁜 게 아닌데 시장에서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4분기 실적이 원래 컨센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래요? 컨센보다 훨씬 잘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4분기가 한 300 몇십억이었는데 그보다 훨씬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분기보다 줄었다라는 거에만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서 시장에서 이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좀 관심 있게 지켜봐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이성원 대표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어제 오늘하고 몸이 안 좋았는데 역시 회식이 사람을 살리네요. 호텔신라 정확히 맥을 짚었네. 이제 저랑 같이 안 다녀도 되겠네. 다 알았네 세상을. 왜냐면 오늘의 특징주는 호텔신라예요. 물론 지금은 아니었지만 동시효과 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이 막 찍혔거든요. 시작할 때는 마이너스 4, 5 정말 출발했어요. 저는 웬만하면 매수 기회다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평생 안 하는데 오늘 특징주로 바로 호텔신라를 얘기하면서 그럼 딱 얘기를 했어요. 좀 이승원 대표보다 조금 더 알잖아요. 호텔신라를 보면서 창의공항도 얘기하고 얘기했어. 면세점도 얘기하고 지금 인천공항 재계약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저가한 거는 매수 기회인데 전 또 겸손하니까 그래도 KDB나 몇몇 증권사에서 보수적으로 의견 썼는데 그분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다. 이 정도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성원 대표가 맥을 딱 짚는 거 보고 이제 아픈 게 많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실력이 정말 일치월장. 이제 졸업해도 되겠다. 졸업해도 됩니까? 이제 자리를 바꾸고. 자리 바꿀까요? 내가 맘대로 출장을 좀 가도 되겠네. 출장을 갈 일이 많아, 지금. 출장에 가실 때 이제 저한테 돈을 일정 부분 지급하시고. 출장비를 내고 가야 돼. 출장비를 내고 가셔야 되죠. 이렇게 얘기 말이 나온 대로요. 호텔신라가 오늘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하여튼 실적에 좋게 나오고 나쁜 걸 떠나서 전년 동기 대비는 크게 늘어났는데요. 증권가의 시간이 약간 썰렁했다. 이거 잠시 후에 특징이 나올 때 얘기했고요. 또 재미있는 거는 뻔한 건데, 포스코가 예상보다 안 나왔죠. 근데 현대제철은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글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뉴스에 보니까 모 그룹으로부터의
매출에 증대에 힘입었다. 그 모 그룹이라는 게 어미모냐, 그냥 뭐냐 이렇게 인터넷에서 댓글들이 막 올라오던데 어쨌든 간에 포스코가 가져갈 실적을 이제 현대제철로 이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뭐 시장 컨센이 이제 워낙 낮아졌기 때문에 그 컨센을 다 만족시키는 정도 수준의 실적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오히려 대형 IT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와도 잘 못 가는 예상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장이 안도랄리에 대한 성격이 상당히 짙은 PBR 0.5배 밑에나 아니면 1배 밑에 있는 종목들이 오르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는 이틀째 주가 급락했습니다. 어제도 한 4% 빠지고요. 오늘도 8%나 빠졌는데요. 어제는 이제 그 이성원 대표가 맨날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짝퉁. 짝퉁에 대한 경고. 제가 했잖아요. 알리바바 짝퉁이 너무 많아서 가장 큰 리스크가 그거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중국에서도 그죠? 중국 국가 고상행정 관리총국에서 경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아니라 어제 새벽에 어제니까 우리 시간을 보면 오늘 금요일이죠. 뭐 수요일 날 있었던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새벽에 많이 빠졌고요. 바로 그 일본 때문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부예요. 이것도 루머사입니다. 루머사. 근데 뉴스에서는 루머로 나오는데 사실관계 아무도 몰라. 뭔가 좀 중국 고위층에 못 배운 게 아니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좀 있어요. 근데 그건 아무도 확인 안 되고요. 두 번째 오늘 이제 빠진 거는 이제 실적인데요. 실적 좋게 나왔는데 증가율이 좀 둔화됐다. 예상보다 좀 둔화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좀 세부적인 얘기는 잠시 후에 또 얘기가 좀 하겠고요. 밑보였다라기보다는 그 마윈의 발언을 보게 되면 미국에서 한 발언을 보게 되면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지금 현재 중국의 시스템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얘기를 몇 번 했거든. 약간 오버 때리고 있다니까, 지금. 오버해서, 이 사람이 좀 약간 건방져졌네. 이런 그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봤을 때도 그런데, 중국 고위층에서 보면, 저것이 미쳤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번에 일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일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텐센트도 마찬가지. 알리바바가 양쪽에서 모든 거에 전면 경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알리바바는요, 알리바바가 아니고. 말을 끊는 대신 여전히 또 안 해. 근데 잊어버려. 중요한데. 텐센트, 알리바바 똑같은 거 하잖아요. 은행도 같이 설립했어요, 그래요? 네, 맞아요. 또 어딜 갔어? 미커창 형님이 어딜 갔어? 텐센트. 거기에 이제 녹는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호사가들 잘 모르고, 우리가 내 말 모르잖아. 막 이런 애들 막 그런 얘기를 흘렸다는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하고자 했던 얘기가 뭐야? 아니, 사실 텐센트도 그렇고, 알리바바도 그렇고, 중국 회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텐센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제 본사가 있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본사가 있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손정임 회사죠. 사실은 일본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게 중국 회사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리고 알리바바의 가장 큰 리스크는 그건 것 같아요. 일부 IT 기기 제품들을 제외하고, 제가 의류부터 시작을 해서, 장난감, 레고부터 시작을 해서, 종류별로 다 시켜봤어요. 그래서 한 10회의 주문 끝에, 제길. 다신 주문 안 해. IT 기기 제품을 제외하고서는, IT 기기 제품도 유명한 그 제품을 제외하고서는 주문하기가 쉽지는 않겠다. 차라리 돈 더 주고 그냥 한국 거 쓰는 게, 왜냐면 한국에서 중국에다 수입해다 물건 파는 걸 보게 되면, 나름대로 검증된 걸 갖다 파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한국에선 컴플레인이 심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퀄리티가 뭐 어찌요 저찌요 이러면은 바로 그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그 알리바바의 가장 큰 리스크는 중국 내 짝퉁 문제. 이게 지금 뭐 밑보였다라기보다는 그 리스크를 그러니까 플랫폼은 엄청 커졌는데 그 뒤에 안에 있는 컨텐츠들이 뒷받침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제조 쪽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또 생각을 해보게 되면 문화 컨텐츠 쪽에서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그건 더 심할 것 같아요. 보게 되면.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품을 만들 수 있어도 이 세련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보고 배워야지만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그것도 아마 되게 많이 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이 컨텐츠 쪽 그리고 뭔가 이 제품을 만드는 쪽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성원 대표의 또 개인 의견이고 이성원 대표 이제 몸소 느꼈잖아. 그죠. 저야 아주 짧은 소견이고 단견이죠. 개인의 생각이죠. 다들 다르잖아. 키가 작아서 단견인 거야. 완전히 살았네, 이 친구가. 독감의 영향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로 가겠는데요. 하나 말씀드리면, 알리바바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정확히 수출이 얘기되잖아요. 반품률이 26%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워낙 반품이 많은 거야. 짝퉁도 많고, 짝퉁을 알고 사는 놈도 있고, 짝퉁이 아니다라는데 반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품률을 낮추는 게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근데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반품하려면 또 오래 걸리잖아요.
오는데 한 달 걸렸는데 간 또 왔다 또 한 달 걸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짜증 나죠. 그래갖고 이제 문제는 이제 알리바바가 직접 들어왔을 때, 아마존이 직접 들어왔을 때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건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지금 오늘 논점에서 벗어나니까요. 오늘 일단 요 코너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또 중요한 손님이 또 와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 날 오시는 분 잠시 후에 만나겠습니다. 네. 김성훈의 정치인 나침판인데요. 김성훈님에 대해서 네. 이성원 대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죠. 어떤 사람인지, 인간 김성훈은 어떤 사람인지. 최근에 그 채널K에서 우리가 그 수익률 게임 대회, 실전 수익률 게임 대회 그 수상자분들을 모셔놓고 방송을 하잖아요. 그죠. 매주 목요일마다. 그죠. 1등한 뭐, 2등한, 3등한 뭐. 예. 근데 아쉽게 이분이 3등 하다가 거기에 나올 수 있었는데 나올 수 있었지. 마지막 날 밀리는 바람에 5등으로 마감한. 어떤 주식이었죠? 어떤 종목이었지? 그 삼성전자. 삼성전자 KXX 때문에. 이분은 주식 선물로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옵션 건들지도 않았고 주식 선물로만 했기 때문에 확실히 이 기술적인 타이밍 분석상 그리고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이 되게 상당히 정확하신 분이 아닌가. 그리고 실전에서 그만큼 수익률을 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는 그만큼 실력이 있다라는 거. 실전에서의 실력이 있다는 걸 뒷받침해. 전공이 뭐? 전공이 전기전자. 전기전자공학. 네, 그렇죠. 공돌이. 공돌이. 같은 공돌이로서 네, 동질감을 느낍니다. 김성훈 전문가를 모시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지냈어요? 뭐 그냥 항상 똑같습니다. 아니, 안경을 쓰고 안 쓰고가 네. 많이 차이 나네. 지난주에 내가 부회들 다시 봤거든요. 네. 영 이상하더라. 그러니까. 꼭 소개팅 할 때는 안경을 쓰십시오. 금태가 더 잘 어울려. 금태? 그리고 금태가 잘 어울리는 친구야. 미국 시장 얘기해보자.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어제 오늘 계속 뭐 3, 4%포인트를 쉽게 왔다 갔다 그렇죠. 왜 그래요? 일단 뭐 지난주에도 제가 좀 ECB의 통화 정책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뭐 전 세계 글로벌 시장, 특히나 미국 시장 내에서 좀 흐름이 판세가 좀 바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준비된 자료 보면서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변동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고려를 하지 않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파생 거래가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데 최근에 변동성 지수라고 볼 수 있는 빅스 지수의 주봉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좀 의미는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게 빅스의 주봉인데 2012년 이후부터입니다. 보시면은 항상 21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항상 시장이 좀 하방으로 좀 출렁거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21포인트를 이에서 지금 보시면은 거의 한 2달 동안인가요? 2달에서 3달 정도 계속 이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2000포인트 이상에서 S&P 500 기준으로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누구나 다 밸류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변동성 지수가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결국 누구나 다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밸류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워낙에 낮아져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높아져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의 기스만 나더라도 뭐 툭하면은 뭐 기본 9% 10% 떨어지는 거는 뭐 예산 일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은 종목도 밀리는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JP모건 같은, 뭐, 컨센에 부합되는 종목들 역시도, 이번 달 들어서 상당히 큰 폭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낙폭 과대 종목들, 뭐, 엑스모빌이나 쉐보론 텍사 같은 경우는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주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비슷하게 좀 갇힌 상황에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제한적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 실적이 안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달러 강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02년 이후부터 달러 인덱스를 보면서 현재 지금 달러 강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보시면은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들은요 2008년 양적 완화 이전과 이후로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8년 이전에는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달러가 강세가 됐었어요. 그런데 2008년 이후에는 뭐 아시겠지만 양적 완화가 종료가 되는 이쯤에서 이제 달러 강세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나는데, 근데 지금 이번에 달러 강세의 원인 중에는 일본의 양적 완화 그리고 ECB의 뭐 좀 상당히 큰 규모의 1조 유로에 넘는 그런 양적 완화 이러한 부분들까지 짬뽕되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 혼자서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하기는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오늘도 구글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달러 강세에 대한 영향을 다시 한번 좀 받는 모습이죠. 그렇다면은
현재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는 2,000포인트 이상 강하게 뚫어내기보다는 2,000포인트 아래로 다시 한번 내려올 확률이 커 보이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뭐 미국이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 시장이 같이 따라 내려올 가능성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 매주 나올 때마다 좀 특이하게 그 정말 일목이 딱 보여준 거 있죠. 코스피와 코스닥 수급 체크. 네. 특히 코스닥이 이제 좀 고점에서 흔들리면서 오늘 약간 더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시청자분들 중에서 코스닥 갖고 계신 분은 걱정되는 분 솔직히 계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수급 좀 봐주세요. 네. 뭐 바로 그림 보면서 이 부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 수급선을 갖다가 매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딴 데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자료를 받아가지고서 엑셀로 만들어서 이제 하는 건데. 직접. 그렇죠. 자, 보시면은 이 빨간색 수급선이 외국인이고 파란색이 기관인데 외국인은 뭐 꾸준히 팔고 있죠. 근데 선물의 경우에는 얼마 전이었어요. 36,000 계약까지. 이게 주간, 야간, 롤오버 다 포함한 건데 36,000 계약 언저리에서 쌍바닥을 찍더니만 갑작스럽게 땡기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물은 안 들어오는데 프로그램만 가지고서 현재 시장을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굳이 우리가 뭐 선물만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그 중립 이상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서 코스피 시장을 볼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근데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코스닥이겠죠. 최근에 코스닥 흐름들 보시게 되면은 뭐 외국인이야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어요. 근데 아래쪽에서 기관이 강하게 땡기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급의 가장 큰 주체는 연기금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연기금의 매매 행태에 대해서 욕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연기금이 소위 해서 나쁜 말로 뭐 이렇게 뭐 양아치 뭐 이런 의미 뭐 이런 의미 하시고. 잠시만요. 거기서 제가 혹시 왜냐면 저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방송할 때 뭐 제목은 대충 알지만 내용은 모르잖아요. 네. 연기금 저도 오늘 그걸 주목했거든요. 어떤 거? 코스피가 이번 주에 산 거는요. 이게 너무나 뻔한 겁니다. 네. 시총상위 주식인데요. 요번에 최근 닷새 동안 연일 샀거든요. 연기금 산 주식이 뭐냐면요. 제가 순서대로 그냥 바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다음 카카오. 뭐, 그거까지는 괜찮다 이거야. 코스닥? 코스닥에서. 코스닥에서? 단카코까지는 제일 많이 산 거 뭐 큰 주식에 상관없어. 그 다음이 재밌어요. 위메이드. 코스닥 한번 보시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위메이드. 그 다음에 게임빌. 뉴 있죠, 뉴. 거기다, 이거 보고 나서 정말, 야, 이성원 대표가 대단한 걸 또 느꼈어. 뭐? 내추럴 엔도텍을 샀어요. 내추럴 엔도텍. 이게 흐름이야. 이게 뭐냐면 상당히 트렌디한 것도 산다는 얘기야.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옛날 같았으면 건드리지도 않았을 것 같던 종목들을 그러니까 건드리면서 그것도 종가에 뭐 더 튀기는 경우들이 많았나. 이승원 대표 말을 또 듣고 샀다는 게 더 흥미로워. 네,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로. 네. 그래서 일단은 뭐 팩트니까 이거 가지고서 뭐 연기금이 변했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 투자에서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은 연기금이 사는 종목들 갖다가 따라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뭐 지금 구간에서 뭐 게임비가 컴투스를 사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네. 그렇다면은 차라리 어차피 우리가 1월 장세가 이제 끝났고 2월 장세를 준비해야 되는데 2월부터는 경기 민감주들의 흐름 자체가 바닥권에서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어떤 글로벌약의 어떤 뭐 하방으로 어떤 충격이 없다라는 전제 하에서 2월 한 달만큼은 이제 코스닥이나 이걸 좀 줄이는 과정이 나오면서 그 수급 자체가 그동안 소외했었던 경기 민감주로 당분간 좀 뭐 단기적으로도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많이 올라갔던 섹터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뭐 위메이드나 시장 같은 종목도 우리가 벌써 한 달 전부터 말씀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차라리 이렇게 좀 밸류 부담이 없으면서 덩치가 조금 있는 저 코스닥 종목들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 뭐 항배와 컴퓨터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 좋아하는 종목은 아닌데 셀트리온도 요즘에 좀 많이 좀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얘기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네. 뭐 그렇게 좋아하는 종목은 아닌데 아무튼 좀 덩치가 있는 종목들 위주에서 코스닥 종목들 한번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현재 수급상만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는 코스피에서 V자 반등의 기대를 하는 거는 어렵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경기 민감주, 정화조 특히나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중공업이 어닝 쇼크 나오면서 또 한 번 더 밀려버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정유화학 같은 경우 제가 첫 출연 때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 아니겠습니까? 네. 정유화학 같은 경우도 조정시마다는 조금씩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셀트리온은 그 기관 애들이 건드릴까요?
난 몰라. 관심이 없어. 왜냐면 이거는 왜냐면 커버리지를 안 하기 때문에 전부 이제 커버리지에서 제외시켜버렸잖아요. 기관들이. 하도 되어갖고. 예. 근데 이제 외국인 썼더라도 다 불려서 조사받았잖아.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만 저거 해서 하도 이제 그것도 끝나서 그런가? 왜냐면 예전에 이제 그 이름을 바꿔갖고 제가 이제 이거 증거금 100%네. 모 회사가 있는데. 네. 이 코스닥 기업 중에 하나예요. 반도체 관련 장비 기업인데 이 회사가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저 회사 이름이 뭔가 그래갖고 맨 처음에 궁금했는데 봤더니 그 예전에 상장할 때 분식회계로 상장했다라는 회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분식회사. 아직도 살아있어?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갖다가 상장할 때 이제 그 얘기가 있어갖고 그 펀드 매니저들이 가만 내비두지 않겠다 했는데 그게 정말 10분의 1 토막이 넘게 나더라고. 아직도 거래가 돼? 네, 아직도 거래가 돼. 20분의 1 토막이 나 있어요. 근데 20분의 1 토막이 됐는데 상장가에서. 근데 이제 그 회사가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이름을 바꾸더라고요. 개명을 했어? 네, 개명을 했어요. 대법원 가서? 아니, 대법원 갔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 그만큼 이제 그 한 번 찍힌 종목은 이게 그렇죠? 심리를 회복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 셀트리온이 될까? 근데? 난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예. 그러니까 하나 트렌드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셀트리온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 셀트리온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그건 좀 덩치가 있는 위메이드, 시즌, 인터파크, INT, 그리고 SM하고 YG엔터도 최근 한 달 동안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아유. 그림은 안 그려져요. SM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기분 나빠. 오늘 그냥 무직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거, 젠장. 나는 그냥 넘어가려고. 왜냐면은, 둘 다 마이너스 수익률로 해서 뭔 돈을 주고 받아. 그렇지. 그러니까. 둘 다 잘못한 거야. 둘 다 잘못한 거니까. 봐드릴게. 네, 봐드릴게. 그럼 얘기하세요, 맘 놓고. 네. 저는 솔직히 SM보다는 차라리 YG엔터를 좀 보고 있는데. 그렇죠! 네. 이 중간 세상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 또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제가 좀 아시는 전에 그 연기금 쪽 펀드 매니징 하시다가 나오셔서 개인 투자 하시는 형님이 계시는데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매미죠. 매미. 했는데 최근에 연기금의 매매 행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수익률 게임에 좀 동참을 한 것 같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스닥 쪽으로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종목 얘기는 안 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소팅을 해보니까 1위가 다음카카오, 2위가 SM, 3위가 YG엔터더군요. 그래서 그래? 그렇다면 SM하고 YG엔터가 최근에 문화 콘텐츠 쪽으로 중국하고 우리 정부가 2천억 펀드를 조성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실적에 대한 노이즈보다는 어떤 밸류에 대한 부담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전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쪽 섹터 쪽으로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YG엔터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정배열 초입 구간. 뭔 소리야? 정배열 초입 구간.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오는 정배열 초입 구간이야. 난 정배열이란 말 딱 싫어한다 그런 거. 네. 그런 거 아주 마음에 이 발언 의사록에서 삭제해 주세요 이런 얘기는요. 의사록에서 삭제해 주시고요. 편집. 네. 요즘 보면 실적 시즌이니까 그래도 실적 시즌에 특이 종목이 있고 그거 한 보고 넘어갈까요? 네. 최근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요. 실적 발표에 따라서 제가 그 키움 대회를 갖다가 10월 13일부터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은 계좌로 매매를 증자도 하지 않고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제 계좌 수익이 그 당시에 제가 5등 마감했을 때 50%를 좀 넘어서 5등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한 130%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매매를 하는 게 주식선물 하잖아요. 그런 주식선물 종목 같은 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가총액 70%를 커버리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종목만 가지고도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변동성이 커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더욱더 대형주에 대해서 매매를 하기가 코스피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는 걸 저도 느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제 코스피 쪽 접근하실 때는 뭔가 좀 좀 한 방에 좀 들어가서 몰빵을 하시는 것보다는 변동성에 대비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는 분할이거든요. 여러분 꼭 분할에 대한 관점에다가 한번 꼭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실적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달리 4분기에 대한 우리나라 실적 가이던스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상한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2015년 1분기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는 갑자기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의 바닥권에 있는 경기 민감주들, 정화조, 차영 같은 경우는 현대제철하고 포스코는 나누어서 발표되고 있지만 이런 쪽으로 어떤 단기 집중 매수의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지금 아까도 경기 민감지수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그 이상으로 강하게 뻗어나갈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안 보이고 외국인도 그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연기금 매수 종목도 위주로 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몇 종목들 한번 이슈를 얘기를 해보면 이미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고요. 저는 현대차, 기아차, 지난주에 제가 자동차 공부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현대차, 기아차 제가 좀 소위 얘기해서 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뒤로 뭐 현대차, 기아차 계속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기아차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건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반등 시에는 일단 물량 털고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오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주식 선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좋은 종목을 가지고서 투자를 해서 오랫동안 장기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어내는 것도 하나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얘기해서 성장성이 안 보이는 종목들도 장기적으로 매도를 쳐서 그것에서 수익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매도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는 전반적으로 다 엮어서 안 좋은 분위기가 나고 있으니까 이런 여러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NC소프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NC소프트에 대해서 워낙에 많은 뉴스가 나오고 뭐 시나리오가 나오고 그런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린 저는 매수 관점을 왜냐면 역시 좋아. 어차피 저희가 NC소프트와 호텔신라를요 한 달 전부터 얘기해서 우리 같이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경영권 이슈가 분쟁이 나오면서 갑자기 튀어버려서 좀 뭐 생각지도 못했던 수익을 준 종목인데. 현재 국간에서 NC소프트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나오는데 팩트만 놓고 봤으면 좋겠어요. 주가가 지금 올라서 가장 좋을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택진이 형 좋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굳이 뭐 지금의 가격대도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것 같고 다만 변동성이 아직까지는 큰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변동성을 좀 대비해서 조금씩 한번 좀 뭐 하방으로 좀 이렇게 변동성 나올 때마다 좀 모아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급 질문이 하나 있죠. 네. 이제 아직 지금 증권사에 소속돼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여쭤보는 건데요. 요즘 보면 랩들 상품들 많이 하잖아요. 또 특정 증권사하면 이제 지점별로도 랩하는데요. 그 주식 선물 이렇게 주로 하잖아요. 네. 실해갖고 안타깝게 네. 5등을 했는데 그 주식 선물 같은 것도 랩으로 구성할 수가 있어요? 주식 선물 랩으로는 안 됩니다. 랩이란 건 현물만? 네네. 파생상품 아예 안 돼?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만들려면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물어봐야겠네. 네. 왜냐면은 그 규정이 있을 수 있지. 왜냐면 규정이 있을 수 있죠.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런 수. 좀 파생이라는 부분이라서 좀 규정이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없는. 근데 후광통은 랩이 있다는데 왜 그게 안 돼? 해외 주식은 되고. 그것도 좀 이상해. 후광통은 선물이 아니잖아요. 현물이잖아요. 그것도 해외 주식인데? 해외 주식이 선물인가 아니잖아요. 현물이잖아요. 어쨌든 해외 주식이잖아. 지역이 다른데? 지역이 달라도 선물은 아니잖아요. 공산당인데? 현물은 공산당 국가인데 이 사람아? 선물은 계약이지만 현물은 물건이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내잖아요. 선물은 양도소득세를 안 내잖아. 그래서 계약이기 때문에. 아니 말고. 네. 네, 홈쇼핑 얘기 마지막 간단히 좀 해주세요. 좀 뜬금은 없습니다만은 홈쇼핑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코스닥 시장 내에서 시총이 좀 있는 종목들 중에서 가장 안 좋았었던 섹터 중에 하나가 파라다이스라는 종목 하나랑 그리고 CJ 홈쇼핑하고 GS 홈쇼핑이 있었죠. 맞아요. 최근에 파라다이스도 그렇고 홈쇼핑주들 코스닥 내에서도 저거 코스닥 저거 어떻게 잡아 하는 심리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바닥권 종목도 이제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코스피랑 마찬가지죠.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홈쇼핑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동안 못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수 부진에 의한 부분들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일단은 모바일 쪽으로 워낙에 확산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마케팅 비용이 상당히 높아져 있었던 것이 현재 주가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의 CJ 홈쇼핑이나 GS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하방 경직을 보여주면서 단기적 관점 매수매는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올라가봤자 박스권 플레이밖에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홈쇼핑 이제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납품 과정에서의 그 불합리함과 안 좋은 얘기 아직도 그런 놈들 있어요? 아직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기 MD 하시는 분들 보시면 차 하나씩 좋은 거 막 빼시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제가 아시는 분들도 아는 분들도
얼마 전 차가 갑자기 BMW 벤츠로 바뀌시고 예, 그런 게 계시는데 아무튼 네, 뭐 많이 이제 바뀌겠죠. 아니, 보너스 많이 받아서 그렇겠지. 이게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잖아. 뭐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도 아직 남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또 시장의 관심은 아직까지는 내수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원화 강세나 그리고 다행히 이제 내수 내에서도 이게 뭐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이렇게 홈쇼핑 아니고 풀머니 실적을 발표는 상당히 잘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상도 한번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셔도 대상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상은 잘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주고객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정재를 후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초록마을을 워낙 즐겨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살림과 초록마을이 대상 거더라고. 그거 보면서 얘네가 유기농이야? 유기농 프랜차이즈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트렌드를 정확히 읽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워낙 그러니까 딱 그라인더님이 초록마을 딱 쓰시는데요. 네. 대박이야.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훈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돌질 건데요. 오늘 앞서 이제 시간이 앞서 딴 얘기 좀 하냐고 못했는데 미국에서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알리바바, 알리바바 주가 떨어졌잖아요. 대표. 그래서 알리바바 회사인데 어제 다시 말해서 어제는 이제 그 짝퉁 때문에 빠진 거고요. 3% 빠진 거고요. 오늘 빠진 거는 실적에 대해 예상보다 못 미쳤다는 건데요.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우리가 또 전문이 아니잖아요. 그거 하면 우리가 인사이트를 좀 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갖고 늘 어제도 얘기했다시피요. 그 모바일 쪽 얘기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만 알리바바의 다른 거 다 빼고 모바일 쪽에 관한 얘기만 하겠고요. 오늘 네이버도 모바일 쪽에 관한 얘기만 한번 같이 좀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알리바바에서 말이죠. 전체 거래 규모에서 있죠. 네. 찾지 마요. 찾지 말고 그냥 그 자기 생각을 얘기해. 전체 거래 규모에서 차지하는 모바일 비중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모바일 비중이요? 모바일 비중이 한 70% 정도 되지 않을까요? 70%까지 되나? 네.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미 중국이 우리보다 먼저 모바일 트래픽이 앞서 있기 때문에, 모바일 트래픽 쪽이 훨씬 더 앞서 있더라고요. 오, 세게 나오는데? 70%까지도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보면 항상 이제 우리가 너무 낮아서 문제였는데, 오늘 약간 좀 오버됐어요. 네.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모바일 쇼핑을 잘 안 하잖아요. 네. 저는 이제 짜증나니까, 저는 이제 눈이 지금 좀 안 좋아갖고, 네. 한 60%?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못 들어. 저는 항상 이런 거 보면 다수파에 들어가는데, 저도 스스로 놀랐어요. 42%예요. 42%. 네. 42%인데 42%는 우리가 늘 우리 방송이나 우리 시청자분들 들으셔야 돼요. 절대 수치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잘 감이 없잖아요. 얼마만큼 늘었니가 중요하잖아요. 작년 있죠, 작년. 작년 4분기는 얼마냐면 20%였어요. 20%. 네. 전분기는 얼마냐면 36%예요. 그러니까 이게 빠른 속도로 비중이 커지고 있다. 모바일로. 네, 모바일 쪽 비중이. 물론 수익성은 약간 떨어져요. 뭐 왜 그러지? 거기도 싸게 주고 이런 게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쪽에서 그 안에서 사는 수익이 있죠, 수익. 수익률은 수익력은 약간 떨어지는데 그만큼 늘어났다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도 제가 이런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페이스북이 어저께 실적 발표하고 뭐 주가가 오르니 느르니 얘기하는데요. 액티브 유저 우리는 다 무시하고요. 어제 나온 수치 기억하실 텐데요. 전년 동기 대비요, 모바일 트래픽이 있죠. 모바일 그 전체적인 페이스북이 어제 발표한 이익이 40%가 늘어났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기여한 거가 모바일 광고라 그랬어요. 모바일 광고. 그죠? 모바일 광고. 모바일 광고 비중이 몇 퍼센트 기억나세요? 어저께 얘기한 거? 모바일 광고 비중이요? 모바일 광고 비중이 거의 뭐 70% 이상 나오더라고요. 역시. 이손 대표 살아났어. 저기 69. 네, 어저께 69%였어요. 월간 이용자 수가 14억 명인데, 이거는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이승원 대표도 기억할 거예요. 제가 워낙 강조드렸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기억하시면 될 텐데요. 전체 고객 중에서 온라인만 하는 사람이 있고 온라인이나 모바일 같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온라인이가 모바일이건 간에 모바일로 여기 접속하는 인구가 전체 14억 명에서 무려 86%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바일이 그만큼 늘어나는 게 분명히 사실이에요. 어찌 되었건 간에. 네?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 다음 문제는 그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떠니? 어저께 네이버 실적 발표했잖아요. 네네. 네이버 실적 발표가 뭐 실망감 어쨌든 빠졌잖아요. 떨어졌죠, 어저께요. 오늘 어때요? 주가가 네이버. 오늘 떨어지고 있어요. 어제 떨어졌는데, 어저께요. 네이버가 컨퍼런스 콜 하는데, 네이버의 먹거리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네이버의 먹거리, 뭐 라인을 포함해서 올해 먹거리 재상이 뭔지 아세요? 올해 먹거리가 뭡니까? 오토 비즈니스 아니에요? 네? 오토. 지금 너무 어려운 얘기죠. 카카오 택시 뭐, 그런 거 다 포함해서. 라인 택시 뭐 이런 거. 그런 건데, 그걸 크게 얘기하면.
그게 오토 비즈니스죠. 온라인, 오프라인 관계. 네, 그게 보면 모바일 커머스인데 네. 그래서 그게 다 포함해서 모바일 쇼핑이에요. 올해 먹거리는 어저께 얘기한 걸 딱 화두가 네이버의 올해 화두는 모바일 쇼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 들어가는데요. 이수원 대표가 모바일 검색 많이 하잖아요. 네. 이거는 이해하시면 돼요. 작년 1월 기준으로요. 셀트론이 갑자기 작년 1월 기준입니다. 2014년 1월 기준으로. 이거 미국 얘기인데 미국에서 구글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네? 인터넷 사용 시간 검색 시장에서 작년 1월 기준으로 모바일 이겨버렸어요. 모바일 쓰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그 인터넷 하는 온라인 하는 데 더 늘어난 것이 작년 1월부가 되겠는데요. 문제는 그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지금 전체에서 모바일 사용량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그게 보면 시장에서 얼마만큼 늘어나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보면 검색에서 뭘 검색하는 걸 왜 검색해요? 이전 대표. 저는 그냥 쇼핑하고 또 뭐? 쇼핑 주로 하고 뉴스. 뉴스, 쇼핑. 두 가지가 대부분. 또 하나, 뉴스라는 거는 이제, 뉴스란 게 정보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때 보면 무슨 얘기 있으면 바로 그냥 검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뉴스라는 걸 많이 검색하고요. 네. 뉴스. 또 하나가 이 친구 말한 거가 이 대표인 게 정보. 여기서 장발한 일반적인 자기가 궁금한 걸 찾는 검색이고 네. 쇼핑이에요. 네. 근데 보면 일반적인 온라인 시장 있죠. 온라인 시장. 온라인 쪽에서는 우리나라는 특히 뉴스가 높아요. 네이버 때문에. 미국 뉴스 비중이 낮아요. 이거 좀 아셔야 되는데 약간 낮아요. 개념 약간 다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이 온라인에서 칠 때 보면 일반 정보 검색이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네이버는요. 네이버의 검색을 통해서 37%가 바로 쇼핑으로 간다는 거예요. 37% 정도가.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특히 온라인에서 검색해서 압도적으로 쇼핑의 비중이 높은 거야 모바일에서. 그러니까 지하철이나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블로그 보다가 바로 검색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지금요. 네. 그러니까 여자친구들끼리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뭐 샀니? 딱 쳐보는 거야. 그래서 쇼핑으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모바일 검색이니까 거기다 보면 다양한 비즈니스가 엮여진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체크아웃하고 라인패드 그런 게 딱 거기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나와서 제가 드린 말씀은 모바일 트래픽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구체적 수치를 찾았어요. 네. 구체 수치. 시스코 있죠, 시스코. 네. 우리가 이 업계에서 시스코 형님이 얘기하면 그냥 갑이잖아요. 그거 맞잖아요. 근데 이게 이미 딱 봐도 지금 화면을 통해서 잠깐 보셔도. 네, 이성원 대표 좀 맞아요. 그 트래픽 분석을 보게 되면 이미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2013년도만 해도 데스크탑 트래픽이 훨씬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이제 뭐였죠? 사물 인터넷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작년이 어떤 해냐, 2013년과 14년의 차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라는 얘기를 드렸을 때, 모바일 트래픽이, 글로벌리하게 모바일 트래픽이 PC 트래픽을 앞서는 그런 첫 해다라는 얘기 드렸듯이, 지금 보게 되면 데스크탑 트래픽이 46%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가 전부 뭐예요? 태블릿과 모바일에서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54%. 네, 이게 54%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이 모바일 트래픽이 좀 더 앞서는 첫 해가 됐기 때문에 이 모바일과 관련된 산업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드렸고, 그렇죠. 그게 사물 인터넷이었고, 그게 모바일과 관련된 그게 하드웨어적인 부품이 됐던, 소프트웨어적인 광고가 됐던, 뭐가 됐건 이 모바일 쪽에서 뭔가 사업을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얘기 들었던 거고, 관련된 컨텐츠를 공급하는 애들까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작년 1월부터 미국 기준으로 1월 넘어가서 전체적으로 46대 54%가 이제 작년 연간 기준으로 나온 거잖아요. 네, 그걸 이제 보여준 거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련된 트래픽이 이제 시스코로 다시 제가 하려는 얘기 들어가면 2014년 작년에 초에 나온 건데요. 2013년 대비 2018년까지요. 2018년까지요. 트래픽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 같아요? 트래픽이요? 트래픽이 계속해서 증가하겠죠. 숫자로 그거는 정확히 모르지. 그러니까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시스코 같은 데가 예측하냐. 몇 테라바이트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테라바이트 정도가 아닐 텐데. 테라바이트가 아니라 보니까 엑사 그렇게 11배. 11배. 11배가 늘어요, 11배. 그러니까 그런 관련된 비즈니스가 될 수밖에 있다 없다?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시장에서 우리 시청자들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늘 알리바바나 특히 오늘 아마존도 마찬가지예요. 아마존 비슷한 수치가 나왔거든요. 네. 아마존도 나오고 페이스북 나오는데 모바일 쪽 어저께 네이버에서 네이버 형님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트래픽에 모바일 트래픽에 관련된 거에 관심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계속해서 이승원 대표가 여러 번 얘기했던 다산도 있고 오이
오이솔루션, 파이어링크, 그리고 엔텔스, 그리고 어저께 또 얘기했잖아. 나스미더 얘기했잖아요. 또. 작년에 어저께 페이스북 통계 보니까 재밌는 게 있더만. 구글 트래픽을 페이스북이 제꼈더만.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또 영상도 페이스북이 자기가 더 많이 봤다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전체 트래픽에서 작년에 있었던 그 획기적인 일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이건데요. 글로벌 스마트폰 트래픽 증가율이 이제 8배 증가할 거다. 2020년까지. 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8배 증가. 이게 뭐냐면 그 엑사바이트, 2.1 엑사바이트에서 17 엑사바이트로 아마 기기당 증가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뭐 이미지를 더 많이 봐서 이렇게 증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기기당이니까. 이건 뭐 기기가 증가하는 거하고 상관없는 거고.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동영상 서비스가 그만큼 더 많이 동영상이 좀 더 고화질이 되고 좀 더 동영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것도 제가 수치를 알려드릴까요? 네네. 아주 좋은 얘기 해주셨네. 우리 오늘 주기 잘 맞아. 네. 모바일 동영상의 있잖아요. 딱 그런 구체적인 얘기죠.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있잖아요, 전체에서. 이거 다 시스코의 분석인데요. 모바일 동영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에는 53%야. 그래도 왜냐면 양이 워낙 많잖아요. 규모가 있는데. 그게 더 늘어나서 2018년에 몇 프로를 가지 알아? 69%.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확 늘어나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의 흐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은 어제도 계속 말하자면 나스미디어부터 해서 줄줄줄이 나오잖아. 그리고 작년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수건 대표가 했던 그것도 있고, 얼마 전에 KDB 대우증권에서 얘기한 거 있죠. 해외 기지국 할 때 무슨 타팀인가 티팀인가 이상한 회사 있죠. 신규 상장한 거 있죠. 우리 한번 보여줬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해서 그런 것들을 시청자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레포트를 또 나온 게 있기 때문에요. 오늘 레포트로 시간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뭐 주기 잘 맞아, 우리가요. 또 오늘 또 준비한 레포트가 또 나스미디어라며. 바로 들어가나요? 네, 바로 들어가야죠, 나스미디어. 아직 난 50분인 줄 알았어. 그래서 2부 준비해야 되는 줄 알았어. 왜 그러세요, 또 갑자기? 네. 왜냐면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실적이 나오면 숫자 그냥 앞에 나온 것만 보고 이렇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간 걸 봐야 된다는 거죠. 앞서 GS 홈쇼핑이나 얘기하고 모바일 좀 안 좋다는 얘기했잖아요. 그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했잖아요. 저는 약간 부분에서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모바일 앱을 까면 더 할인해 주는 거야, 지금이야.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수건 대표는 약간 거기서 서랑 의견이 안 맞지만 결국 앱을 많이 빨리 깔려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그것도 다 결국은 트래픽으로 유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보셔야 되는 나스미디어예요. 지금 보게 되면은 어느 증권사요? BS 금융지주인데요. BS? BS 금융지주인데 그러니까 뭐 양호한 실적 이런 건 의미 없고. 그런 의미 없어. 의미 없고. 근데 여기서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광고를 집행을 한다. 내가 광고 집행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광고는 어디다가 어떻게 집행을 하게 되면은 얼만큼의 효과가 나오는지는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모바일 시장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온라인에다가 한다. PC 뭐 CPC로 갈 거냐 뭐 코스트 퍼 클릭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뭐 그냥 클릭 없이 뷰로만 갈 거냐. 근데 요즘엔 뷰로 가는 건 돈 안 주거든요. 내가 그래서 이미지 광고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고를 수출하려면은 내가 이렇게 광고를 내서 코스트당 얼마가 들어가고 클릭이 얼마가 들어오고 심지어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요즘에 어떤 것까지 하냐면 회원 가입률이 얼마였을 때 내가 돈을 얼마를 지급하겠다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답니다. 광고 시장이. 그래서 이제 온라인 쪽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제 그런 측정하는 툴이라든가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이라든가. 거기서 잠깐만요. 제 화면 잠깐 줘보세요. 어저께 바로 이 얘기가 네이버에서 또 한 얘기야. 올해 그래서 모바일 광고에서 엄청난 투자해갖고 획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게 지금 연합뉴스 건데 국내 모바일 광고 시장 올해 1조 넘는다. 그래서 이게 33% 나간 얘기고요. 그래서 네이버가 고객들의 맞춤형 광고, 어떻게 고객들의 맞춤형 광고에 모바일에서 약했지 않냐, 네이버가 그렇죠. 구글에 비해서 이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바로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려면은 뭐 어쨌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 모바일 시장 근데 이제 이 모바일 시장에는 그런 게 되게 약하다는 얘기죠.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내가 해야 되고 어떻게 타겟팅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광고 플랫폼 다양한 형태의 광고 플랫폼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주 유명한 앱에다가 광고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뭐 지금 뭐 네이버 같은 경우 네이버 뭐 그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에도 광고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쪽이 존재하는데 과연 어디다가 해야지만 효과적으로 뭐 게임에다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어디다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광고에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이런 거를 적절하게 계획을 세워줄 에이전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런 거는 광고 대행사 이런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광고 대행사도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를 어디서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걸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광고 대행사는 나스미디어의 데이터 광고 효과 레코드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스미디어를 무조건 안 끼고 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BS 증권이 자기 알아? 아니 몰라요. 우리 방송을 듣나? 그래서 나스미디어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언제적부터냐면 우리나라 제가 그 인터넷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깝죽깝죽 될 때가 97년도였거든요. 그때가 이제 제가 막 깝죽깝죽하면서 김정주 회장을 디스했을 때. 아 그때는 이제 훨씬 있다. 이후고 2002년도고. 그때 2002년. 다음에 만나면 그러지 마라. 만날 리도 없지. 뵐 수가 없지. 이제는 뵐 수가 없지. 이제는 나는 영원한 듣보가 됐고.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도 또 기회가 있잖냐. 네. 누굴 만나도 디스할 때는 나를 한번 보고 디스해. 저도 이게 겸손인이 되려고. 내가 얘기를 보고 내가 판단해줄게. 참고를 해. 저는 함부로 디스하지 마. 겸손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캐릭터가 오만불성 기고만장 아나무인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나스미디어가 어떤 회사였냐면 이 97년도 때부터 97년도가 아니죠. 그때는 우리나라에 없었고 99년도 때 제가 그 더블클릭이라는 회사를 봤어요. 그 광고회사, 광고만 하는 거 아니야? 97년도였나 98년도였나? 광고 관련된 거 아니야? 뭐, 광고 인터넷 관련된, 그 인터넷 광고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던 이 구 더블클릭이 바로 나스미디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광고와 관련된 그 데이터에 대한 쪽은 온라인에서부터 모바일까지 상당히 이력이 있는, 저력이 있는 회사다라는 거, 그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코드에 대한 데이터 쌓는 기술이라든가 노하우는 여전히 대단한 회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왜 KT로 왜 넘어갔어? 지분을 넘겼기 그게 힘들었어요. 그 더블클릭에서 맨 처음에 광고 대행 업체라는 게 사람들이 온라인 광고 집행하는 게 대부분 뭐 다음에서 직접 그 자회사를 통해서 하고 네네. 네이버도 다회사를 통해서 직접 하고 다 했지 나스미디어로부터 따로 하거나 그러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돈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동안 초창기 되게 힘들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지분도 넘기고 그랬겠죠. 그래서 모바일 시장의 성장, 뭐 모바일 시장 뭐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나스미디어에 대한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모바일 광고 시장에 대한 쪽은 모바일 트래픽이 이제 급증했지만 네. 태동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태동기에. 왜냐하면은 고객들이 모바일 광고에 대한 효과를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 광고 시장은 이제 열리는 초창기 광고 시장이다라는 점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이게 뭐 오늘 좀 올라? 어제 올랐는데? 네. 아까 오르는 것 같던데? 네. 네. 좀 오르네요. 그죠? 맞죠? 네. 근데 보면 이게 저희가 이성원 대표나 저나 얘기하는 거가 정보 추천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보 추천 사람이 왜 여기 있어? 그걸 전문 영업을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시각을 좀 다양하게요. 네. 그리고 좀 큰 흐름에서 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주식뿐만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광고 랩은 이 회사 외에는 별로 잘 모르고. 그러니까 하여튼, 커가는 이런 쪽에서 노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슈퍼 갑중에 가면 뭐야? 누가 뭐라 시스코에 시스코. 시스코를 사야 돼, 시스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미국에는 수많은 모바일 트래픽과 관련된 걸 구글에서 이렇게 쳐보시면요. 모바일과 관련된 뭐 주식 뭐가 이런 식으로 써보면요. 영어로 쓰면 숱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걸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직도 미국의 전문가나 투자 전략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모바일 쪽 얘기를. 그래서 모바일 쪽이 커진다 얘기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이성원 대표가 약간 반대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제일 주목하는 나라가 어디다? 어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인도? 미국 방송에서. 미국 방송에서 인도? 인도예요, 인도. 지금요. 네, 인도예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주에 갔었잖아요. 그리고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5천 개의 프로젝트 하잖아요. 조그만 소형 태양광 발전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주목하는 거가 모바일도 인도라는 거예요. 재밌는 게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구글 차이나도 그렇고 모바일 트래픽이 이머징 마켓일수록 모바일 트래픽이 더 높아요. 그 왜 그렇겠어? 왜냐면은 이미 이걸로 먼저 접하는 거거든 인터넷. 그러니까 이성원 대표 내 말 좀 잘 들어. 내가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점심 먹어야 되는데, 가셔야 되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전선을 다 깔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40년 걸렸어요. 네. 시작부터. 아니, 전화가 있죠, 전화. 전화가 우리나라 해방 또 보면,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1인 1 전화가 될 때 40년이 걸렸어요. 진짜로. 40년이 걸려. 1인 1가 한 명당 전화 한 대가 되는 거야. 그만큼 오래 걸리는 거야. 왜냐면 땅을 파고 전선을 딱 깔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중국부터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제는 우리는 그걸 못하겠다. 빨리 가야 되잖아요. 똑같이 그 이동통신망을 깔아버리는 거야. 응? 근데 똑같은 논리가 보세요. 저는 이게 지금 막 찾다가, 어저께 밤에 찾다가 이걸 찾아봐야겠는데, 이성원 대표가 아파갖고 못 찾았는데요. 보세요. 지금 전기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이 보면 딱 나올 거예요. 전기 없이 사는 사람들. 인도가 지금 오늘 그래서 찾아봤어요. 중국의 공식 인구가 13억 6천만 명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전기 없이 사는 사람 몇 명인지 나 궁금해, 지금요. 인도가 12억 5천만 명이 2위 국가예요. 반딧불로 공부하신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12억 몇천 명인데, 인도는 지금 전기 없이 사는 사람이 3억 명이야. 전기 없는데 또 전화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전선을 못 깔았는데. 인도가 주목하는 거라서. 그래서 한 2달 전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알리바바도 했고, 텐센트 했던 사람, 러시아의 최고 부자, 걔가 다음 국가 어디 찍었다? 인도에 쇼핑해서 사겠다고 했더니, 자기가 인도는 무슨 어쩌고 카스트제도 반박했잖아요. 인도는 쉽지 않아요. 반박했잖아요. 그거는 여전히 네, 반박하는데 지금 인도에 주목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인도도 마찬가지.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 전화 없다 얘기하는 거야. 포스코가 인도에 가서 제철소 짓겠다고 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때 갔으면 그렇겠죠. 그때 가서 그런가? 당연하죠. 그 벌써 몇 년 전이야, 그게. 시대적인 흐름에 잘 타야죠. 지금 모바일 되는 거야, 인도가 지금. 예. 근데 그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 미국에 올라오선 타이젠이 X됐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언론 삼성전자 타이젠 치면 인도에서 뭐 히트 쳤다 딱 나오잖아요. 똑같은 사실 누가 만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100만 원서 가니까 안 먹혔다는 거예요, 지금요. 미국 시각은. 그래서 인도도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2부 시간에 우리가 앞서 모색드렸던 특징주 그리고 오늘의 또 손님 모셔서 얘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마켓11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밀리니까 말이죠. 코스닥이 0.6, 0.7. 야, 이것도 큰일 난다 했더니, 네. 또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또 슬쩍 반등을 시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수급 상황 보면은요, 코스피 어제 외국인이 2,400억 넘게 팔았던 것이 나는데요. 오늘 지금 250억 팔아갔고요. 3일 연속 여하튼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연기금을 지금 지난해 오늘 연기금이 좀 팔자로 지금 돌아섰는데 네.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어저께 외국인이 꽤 팔았어요. 200억 넘게 팔았는데요. 오늘은 벌써 이 시각 현재 170억 가까운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연기 오늘 소폭의 순매수를 보이면서 연기금도 좀 한 줄 들어오는지 또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하고 있는데요. 저기 참 아까 그 증권자 아까 여러 번 궁금해하시고 아까 잠시 얘기했는데요. 네. 거래소 상장 그것도 무슨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거래소 뉴스에서 잠깐 보긴 봤어. 네네. 그러니까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 해제가 됐습니다. 공공기관을 떼어버린다 그 얘기 하던데. 네.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 해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은 2015년도에 한국거래소 코스콤 공공기관에서 제외가 이제 됐습니다. 코스콤도 이제 제외가 됐고요. 근데 이제 한국거래소에 대한 지분을 보게 되면 우리하고 NH가 뭐 합병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NH투자증권하고 네네. 우리투자증권 지분이 지금 가장 많죠. 그래서 지금 나머지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다 조금씩 갖고 있어요. 네. 이제 한 2, 3%씩 가까이 갖고 있는데 뒤에 보게 되면 매각 차익이 550억, 뭐 340억, 뭐 NH 뭐 우리투자는 합병이 되니까 거의 한 900억 가까운 그런 이제 매각 차익이 발생하고요.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금액이 크죠. 한화. 예.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은 뭐 하나투자증권 시가총액이 3천억이고 그다음에 SK증권은 시가총액이 3천억 뭐 비슷하네요. 근데 저걸 누가 SK만 좀 많이 오르네. 근데 다 오르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 내 말은 장부가가 현실화되는 거죠. 거래소를 상대는 누가 사? 자기라면 사? 상관없죠. 왜냐하면은 어차피 시장 올라갈 때 거래소는 다 그 거래세를 받는 거 아닙니까? 거래세에서 유관기관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은 수익이 증가하는 구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시장 올라갈 때 증권적으로 똑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내 말은 거래세는 세금이니까 나라에서 갖는 거고. 네. 지금 유관기관 수수료.
유관기관 수수료? 거래가 많이 일어날수록 이 유관기관 수수료가 더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죽했으면은 예전에 한때 그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도 해달라고 그래갖고 막 면제 준 적도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게 이제 공공기관이니까 가능했지만 이제 공공기관 해제되면 그런 거 없지. 그냥 다 받는 거죠, 그냥. 그래요? 네, 그러면은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지금처럼 코스닥이 좋아지게 되면은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도 상당히 되면은 주가가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유관기관에 비용을 많이 나와. 그러면 미친놈이, 나 같은 미친놈이 있어. 그래갖고 내가 키움증권의 사장님, 형님 찾아가고, 우리 쪽 형님 찾아가고, 우리 유관기관 싸게 할 테니까 우리끼리 한번 해봅시다. 이마켓만 하나 만들어 봅시다. 글로 와서 좀 들어와서 하다 그러면. 근데 그거는. 경쟁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만약에 이제 그런 마켓을 누가 따로 만들어 준다. 근데 만들기 전에 개인 회사라면 이제. 공적 기관이 아니라면. 공적 기관은 아니지만, 이제, 보게 되면.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그게 간혹 있어요, 시도가. 근데 이제 기재부로 받아왔던 경영, 그러면은 그게, 그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인터넷 뱅크하고. 정부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겠죠. 아, 그래? 예, 그러니까 그 사설거래소를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청산기관을. 그런 거죠. 그거 불법이잖아요. 그 불법이니까 안 되는 거고. 사설청산기관, 그러니까 국내는 법상으로. 아니, 나라에서 하는 공적기관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경찰이 있는데 내가 경찰 만들기는 거는 아니잖아, 지금 이게. 네, 그렇죠. 공적기관이 아니라 사기업으로 바뀐다며. 사설청산소를 못 만들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네, 그래서 아마 안 될 거예요. 독점기업이야, 이거? 네, 독점기업이죠. 그래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이제 뭐냐면 경영평가가 기재부에서 금융위원회로 넘어가는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에 형님이 기획재정부였는데 위에 형님이 금융위원장으로 바뀌는 거지. 솔직히 내가 투자자라면 난 안 사. 만약에 청산소 만들 수 있으면은 당장 저도 하고 싶죠. 아니, 나라면 한국거래소 주식을 살 만한 하나도 없어. 왜요? 후회사 저거. 돈벌이가 없는데. 투자에 대한 관점에서는 역시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것 때문에 오늘 증권주 오른다? 그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금리 인하 얘기도 있고. 금리. 얘기 잘했네. 금리. 얘기해보자. 오늘, 역시, 이성훈 대표랑 저랑 잘 맞네, 오늘. 이성훈 대표가 살아났어. 포인트를 잘 짚네. 진짜로. 진짜로요.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 할까 말까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런 얘기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솔직히 어렵고, 더 솔직히 하면 제가 잘 몰라요, 이 판을. 제가 모르는 거 얘기하면 티가 확 나. 저 이학년 저 위원이 잘 모르는 것 같은 티가 싹 나요. 솔직히 저는 방송을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출연자 중에 저 친구가 모르고 하는 얘기가 있다는 건 내가 알아요. 슬쩍 들어와서. 특히 높은 사람일수록 그래. 아래 것에 적어준 거. 예? 그런 게 있어요, 솔직히. 느낌이 있어. 특히 리서치 센터장 가끔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가 있어. 그리고 간혹 교수님 나오더라도 조교가 쓴 것 같은 냄새가 나. 저 친구가 아는 걸 얘기하나. 그래서 내가 추가 질문하다가 꾹 참는 경우가 솔직히 있어. 오늘 이 얘기를 해야 돼. 환율을 얘기해야 됩니다, 환율이요. 환율. 오늘 지금 환율이 얼마야? 지금 얼마 올랐어요? 오늘 환율도 또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 시장에서 한 6원 정도 올랐었는데, 오늘 그 아침에 갭상승 시작했다가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2원 50전 정도 추가 상승이 나왔고, 어저께 이제 9원 40전의 상승이 있었고. 키움증권은 좋잖아. 환율 차트가 바로 보여주잖아. 최근 3일간 급등했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예전에 이제 엔화 동주화 시키겠다는데 엔화는 변화가 없거든요. 엔화는 변화가 없는데 지금 보게 되면 원화만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 그 얘기를 내가 좀 하려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정말 좀 대단한 건데요. 이게 보면 이게 몇 번의 이제 통화 전쟁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보면 정말 갑자기 딴 얘기지만 전 지원님이 대단한 분이야. 전 지원님이 또 싱가포르 얘기해 주셨잖아요. 전 솔직히 싱가포르 뭐 얘기할 때 뉴스를 제목은 봤지만 내용은 안 읽었어요. 좀 어려운 얘기라서 솔직히 제가 안 봤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저희 방송에서 먼저 안 했어. 근데 보면 ECB에서 대기업 양적 완화 했죠. 그 직전에 뭐가 있었어? 스위스에서 패그제를 날려버렸죠. 그러니까 스위스 환율이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스위스 가치가 폭등했잖아. 덴마크도 마이너스 금리였죠. 덴마크도 그러고 그 동네 나라 뭐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고 우리가 또 아는 나라에서는 어디가 있었어? 캐나다가 있죠. 캐나다가 금 속 내려버렸잖아요. 그게 뭐 몇 년 만에 처음 내렸다는 거 기억나죠? 그리고 나온 게 어디야? 싱가포르였어. 그죠? 거기까지만 알죠? 어디 있는지 알아요 또? 또 어디입니까? 헝가리. 또 어디야? 뉴질랜드.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멕시코도 막 얘기 나와. 이게 뭐냐면 얘네들이 지금 글로벌 지금 통화 전쟁의 시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지금 큰 미국 방송에서 화두입니다, 지금요. 미국이나 해외 언론에서는 우린 별로 얘기를 안 나잖아요. 통화 전쟁. 뭐 세컨드다, 세 번째다, 네 번째 통화 전쟁 얘기가 지금 핵심 이슈예요. 예?
그래서 보면 뭐 뉴질랜드는 키위라 그래요. 키위 달러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키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 하는데 이게 통화 전쟁에서 자국 가치를 때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달러가 워낙 올라가잖아요. 네.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안전자산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의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캐터필러랑 P&G가 실적이 안 좋게 나왔잖아요. 네. 강한 달러니까 해외에서의 경쟁력 취약 이런 거 얘기 나오잖아요. 네. 화면 잡아주세요, 이거. 지금 보게 되면은 그 한 달간 그 변화인데 이게 지금 밑으로 내려와 있는 데가 전부 다 이제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방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대부분 G10,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들 대부분 미국하고 영국을 제외하고선 금리를 전부 다 지금 낮추는 시도가 나타났고 인도, 중국,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 필리핀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도 역시 금리 낮추겠다. 그다음에 터키, 폴란드, 헝가리, 체코 전부 낮추겠다. 칠레 낮추겠다. 멕시코, 브라질만 금리를 낮출 건데 최근 한 달간의 변화에서 2015년까지의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높아진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브라질하고 몇 군데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금리를 낮추려는 시도에 대한 쪽들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얘기 나오냐면 이게 보면 금리에 대한 통화 전쟁인 거야.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미국도 지금 보면 강한 달러면 일반적으로 좋다고 하지만 말씀드렸던 건 저거잖아요. 경쟁력이 약해지는 기업의 수익에 특히 미국의 대부분은 다국적 기업이잖아요. 미국에서만 먹고 사는 애는 별로 없잖아요. 큰 기업 중에. 그래서 해외에서 네,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다 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미국의 기업의 수익에 미칠 영향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주가가 이제 크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다시 말씀드리면 주장이 있어요.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뜬금없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는 금통위가 난 매주 뭐지 목이 이런 적을 열리는데요. 일정 봐주세요. 2월 17일 날 열렸네요. 우리가 이번에. 왜냐하면 이제 그 구정이 있어서 구정이 있어갖고 2월 17일 날 아마 열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맞는 얘기네. 저는 이거 갖고 틀린 거 했는데. 아니에요. 맞나 보네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글로벌 지금 보게 되면은 27개국 중 11개국 금리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네, 보세요. 제가 오늘 왜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금리 얘기를 하는 거가 우리나라는 지난번에 1월 달에 할 때요, 금리가 있죠. 안 움직였고 대부분의 95%가 금리 인상이 없다 그랬잖아요. 2월은 내가 전문가들이 어떻게 예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 제목을 봐드려요, 제목. 제 화면 좀 잡아주세요. 네, 제 화면 잡으세요. 저는 이런 남자잖아요. 다 이걸 봤어요, 오늘요. 아침에 와갖고, 새벽에. 네? 새벽에. 이거 어제 밤에 봤나? 그럴까요, 어제 밤에. Next shot in the currency war will be fired by. 그러니까 뭐야. 다음번에 통화 전쟁의 총알은 누가 쏘냐 이거잖아요. 그죠? 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요. 이 블랙리스트 이거 보라는 게 아니야, 지금. 이거는 드라마야. 이거 드라마야. 이것도 내가 또 아는 드라마인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보세요. 쭉 내용을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 예? 깜짝 놀라면 보여줄게요.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The Bank of Korea. Next meet favorite 17th가 나오잖아요. 한국이 그 중에 하나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딱 나오는 거야, 지금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던 차에 이승원 대표의 금리라는 얘기가 나오네. 그러니까 지금 전지현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전지현 얘기를 다 보고 이 사람들이 쓰는 거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 50bp 얘기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지현 얘기를 듣고 얘네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50bp 받고 50bp 한 번 더 이 얘기가 또 나오던데. 우리나라 마이너스 금리가 아니야? 궁금한 건 뭐냐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미국이 금리 올리게 되면 한국에서 자본 유출을 막을 방법을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하는데 매직 최야? 어떤 방법이 있을 거죠?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자꾸 나는 이승원 대표가 좀 이해가 안 돼. 네. 왜 그 최경환 부총리를 자꾸 디스해? 디스하는 게 아니고. 약간 디스하는 것 같은데? 가서 만나고 와서. 부총리님은 지금 기분이 안 좋아. 항저우까지 갔으면 뭐 성과가 있어야지. 가서 인사하고 왔어? 최경환 부총리 기분이 안 좋아. 왜 그런지 알아? 왜? 그저께 갔으면 뭐 성과가 나왔어야지. 왜 안 좋은지 알아? 왜 안 좋아요? 내가 대표라도 먼저 했는데. 나는 부총리인데 쟤는 저쪽은 총리 되잖아, 지금. 아, 그렇습니다. 사구배는. 기분이 안 좋은 텐데, 그걸 자꾸 심리적 건드리지 마, 자기가. 안녕하십니까. 충남의 사위 이승원입니다. 난 사위야, 충남의 사위. 논산이랑 오늘 된 사람은 비슷한 동네야? 네네.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